보시면은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변경된 양봉 농업 경영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사 딱 보이죠? 기사 보시면은 이제 임야 양봉 보조금 받는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극적이에요. 임야 양봉인데 보조금 나오는 순간 우리들 모두 자극적입니다. 그 세상 어떤 말보다 제일 좋은 말이죠. 보조금, 돈금 딱 제일 좋은 말입니다. 보조금. 자,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임야양봉. 임야양봉도 보조금 받는다 되어 있는데, 왜 임야양봉에 포인트가 있냐? 원래 임야는 돈을 못 받았습니다. 원래 임야는 농업경영체 우리 그 법상 임야는 농업인이 아니라 저기 산림에서 관리하는 거. 그 뭐죠?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임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임야에서 하는 모든 이제 농업 혹은 뭐 양봉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임야에서 하는 양봉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보시면은 농관원 농업품질관리원 요런 요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관리하는 국가 저기 기관 이런 데인데 여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있고 이게 이제 올해 작년 9월이었나 올해 뭐 9월이었나 이때부터 시행인데 그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임야양봉 보조금 받습니다. 자극적이죠. 자, 기존의 농업경영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경영체라는 걸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건이 어땠냐? 일단 1번 지목이 전답인 주소지에서만 무조건 가능했습니다. 지목이 전답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지, 임야 이런 데서는 아무리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임야에서 하는 어떠한 채취 이런 활동은 모두 임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뭐 송이 따시는 분들 혹은 산에다가 막 산삼 뿌려서 하시는 분들 요런 거는 이제 다 임업으로 분류가 됐었죠. 삶 같은 거를 농업으로 분류받으려면은 농지에서 전답에서 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양봉 업계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양봉은 주로 밀원 옆에서 해야 되는데 밀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밀원은 다 산에 있습니다. 절대 전답에 안 있죠. 도시에도 안 있습니다. 밀원은 무조건 산에 있고 우리 밀원이 전답에 있는 순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밀원은 꽃샘이 이제 꿀샘이 있는 꽃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식물은 대부분 꿀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채소는 꿀샘이 없기 때문에 만약 밀원이 전답에 있다. 그거는 이제 뭐 나라가 망할 징조, 지구가 망할 징조죠. 그래서 우리의 밀원은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밀원이 전답에 없는 게, 채소에 없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채소는 약을 치잖아요. 약을 치면 꿀벌은 이제 상극입니다. 그래서 간은 족족 죽었을 텐데, 오히려 채소한테 꿀샘이 없는 게 우리 양봉인한테는 도움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밀원은 다 산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봉하는 사람들은 산 근처에서 양봉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하시는 방법이 그거죠. 산 근처에 있는 전답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벌통을 놓거나 아니면은 전답이랑 산이 같이 껴있는 땅을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혹은 만드셔가지고 전답이 필지에 껴있으니까 내 농업 경영체를 그 전답으로 등록하고 실제 양봉은 산에서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산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양봉인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봉은 애매해요. 곤충인데 이제 축산으로 분류가 됐는데 딱히 그 우리가 수확하는 꿀, 화분 이런 게 축산물로 또 분류되진 않습니다. 딱히 축산물이라고 막 어디에서 크게 인식되진 않아요. 그래서 분류는 축산이지만 생산하는 거는 축산품이 아닌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 축산이랑은 이미지가 약간 다른 약간 그런 뭔가 좀 어떤 경계선에 있는 우리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농지에서만 하거나 산에 사는 분들은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임야에서도 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 소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이 개정돼서 그거를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 가면은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대상자들, 당연히 누구누구가 등록할 수 있는지 대상이 있어야죠.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왔죠. 이거. 오늘 사실 요것 때문에 했습니다. 보조금. 우리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보조금 혹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요게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이 개정된 게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호재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입니다. 신규 농업경영체. 그래서 농업하는 단일 사람이어도 되고요. 농업법인이어도 됩니다. 회사나 개인이나 회사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양봉뿐만 아니라 좀 요건 실정에 안 맞다 하는 부분은 한 번에 다 개선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천천히 보시면 되고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서 양봉업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등록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전답에서 요 위에랑 뭐 똑같았어요. 농작물 재배랑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략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을 가지고 사육을 하는 사람 이렇게 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봉업만을 위해서 등록 방법을 하나 내놔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실제로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이면은 농업경영체로 다 등록할 수 있다. 즉 농작물처럼 농지에 재배해야 된다.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 다 떼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양봉농가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은 양봉농가로 인정해줄게. 농업인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법이 바뀐 겁니다. 참 쉬워졌죠. 이전에는 땅 평수도 맞춰야 되고 뭐 이제 재배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도 좀 시비에 걸렸고 또 시설 규모가 어떠니 아무래도 업이다 보니까 시설 규모가 얼마니 요것도 좀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포 다 떼고 좋아. 양봉은 특수하니까 양봉은 벌통 자체가 축사니까 특수하니까 양봉 등록증을 농가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은 다 시켜줄게라고 바뀐 겁니다. 실제로 저는 요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때 저희 지역 공무원이 뭘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벌을 기르고 있어도 꼭 그 경작을 해라. 경작 안 하면 등록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다들 그렇게 받질 않았는데 그 공무원이 얘기하니까 별 수 있나요? 그냥 방법을 찾아봤죠. 또 찾아보고 뭐 하다가 옆 시군으로 갔습니다. 옆 시군 가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바로 그냥 등록을 시켜주더라고요. 경작 안 하셔도 된다. 양봉은 벌통이 있으니까 경작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등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제대로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런 시비가 걸렸습니다. 이 이상한 말 때문에 양봉이 등록할 때 시비가 걸렸는데 이제 이럴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이 되겠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뭐 축사가 있느니 없느니 축산업이니까 축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어서 빠꾸 먹으신 분도 있고 그랬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냥 막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무나 막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산에다가 한 평에 20만 원 주고 땅 사가지고 다들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세금 많이들 드시겠죠. 그런 걸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도 떼가셔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안 보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곤충 사육업 주의해 주세요. 우리는 곤충을 사육하지만 요쪽이랑은 다릅니다. 요쪽은 이제 뭐 식용 곤충 아니면 관상용 곤충 이런 여러
잡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희 양봉하는 사람들니까 잡곤충이라고 과감히 부를게요. 잡곤충 하는 분들을 위한 거고, 저희는 양봉업,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 시비 걸려도 공무원이 곤충 사육업 아니에요? 물어보시면은 당당하게, 우린 양봉업이 따로 있어요. 얘기하시면은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구비서류 뭐 있어야 되냐? 양봉농가 등록증 일단 있어야 되고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농업인으로 인정되기 전에 1년간 그래도 120만 원어치의 내가 농작물을 팔긴 팔았습니다. 라고 증빙을 해줘야 돼요. 요 정도면 간단하죠.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이제 생업으로 하겠다는 소린데 작년에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120만 원만 팔면 되는 겁니다. 요거 꿀수확해서 요거 못 팔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영수증이 있으면 되고 영농사실 확인서 뭐 요런 거는 이장님한테 사인 받고 막 요런 과정이 있는데 요런 이제 추가 서류 가져가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임대차 계약서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몇 년간 안정적으로 지을 거다라는 임대차 계약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보자면은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영농사실 확인서 하면서 뭐 이제 뭐 계획서 내고 확인서 도장 받아가고 그러면서 서류가 한 4개인가 늘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추가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임대차 계약서 5 해가지고 하나, 둘, 여섯, 7개 총 한 7장 정도의 서류 가져가시면은 이제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양봉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데 양봉 농가등록증을 또 가져오래요. 이건 또 뭔 말이야? 농업경영체는 뭐고 농가등록증은 또 뭐야? 내가 농가가 되려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데 농가등록증이라는 걸 먼저 받아서 가져오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싶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양봉하는 양봉 농가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건 아니지만 특별법을 세워서 이제 양봉 농가들에게 발급해주는 등록증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랑은 별도로 농업경영체가 없어도 시군에서 발행해주는 등록증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를 받으시려면 미리 양봉 농가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농가 등록증이란 과연 뭐냐? 또 알아볼게요. 이거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니까 알아봐야 될 서류가 농업경영체 서류가 있고 양봉농가 등록증 서류까지 총 2가지 등록을 해야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작년에 많은 양봉 선배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로 양봉산업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봉산업법을 작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양봉산업법이 생기면서 아까 위에서 봤던 양봉농가 등록증이라는 등록 제도가 신설된 겁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저도 작년 8월인가 한창 더울 때 막 시군 담당 선생님이 서류 받으려고 막 농장 찾아오고 그러셨어요. 요 법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양봉으로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법적으로 도움이 돼주겠습니다. 라는 법이고요.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꿀벌을 보호하고 왜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양봉 산업입니다. 여기에 포인트 찍으세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그랬습니다. 요 법은 양봉산업법이기 때문에 일반 취미로 하는 사람, 뭐 나는 그냥 도시에서 나 혼자 해볼 거야 라는 사람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양봉장, 전업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업 양봉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성장을 위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법이에요. 이 산업적인 양봉장이 돼서 양봉산업법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양봉업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뭐, 내가 벌 한 통 갖고 있다고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벌 한 통, 나는 취미로 그냥, 아이고, 벌이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얘네들이 도움이 되는데, 얘네들 잘 길러보고, 그냥 나는 남들은 강아지 기르고, 목줄하고, 저기 막 쇼핑몰 데려가지만, 저는
벌 기를 거요. 저는 반려견이라 그러죠. 저는 반려봉이에요, 반려봉. 저는 반려봉을 기르면서 옥상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내가 건강한 꿀 먹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취미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등록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양봉을 30군 이상 기르고 한 봉을 10군 이상 기르는 분 혹은 혼육했을 때 총합 30군 이상 기르는 분은 산업 양봉장, 전업 혹은 부업 양봉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요때부터는 의무적으로 양봉농가로 등록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뭐 나는 양봉 30통 이상 한다, 한봉 10군 이상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양봉 농가로 등록을 해야지 혜택도 받고 중요한 건 불이익도 안 받습니다. 서류는 그냥 지역 시군의 담당과 축산과에 가서 받으시면 된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해야지 불이익도 안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뭐든지 이제 너무 혜택만 주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너무 혜택만 주면은 우리 이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우는 아이 떡 하나 주고 10개 주고 100개 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버릇이 나빠지죠. 그렇습니다. 예, 우는 아이 맨날 울 때마다 떡만 주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든지 나라에서 하는 거는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우리 우리 처음에 제목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 보고 지원 사업 보고 이래서 기분 좋은 것만 본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과태료까지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양봉이지만 거의 금전 쩐의 특집이네요. 오늘은 과태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 안 하면은 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나라가 참 마음이 고와요. 30만 원, 30만 원 이하입니다. 요즘 꿀병 2.4kg 하나에 7, 8만 원 받으니까 8324, 8432 한 4병 파시면은 4~5병 파시면은 이제 과태료 내실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고운 나라입니다. 자, 13조 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안 하고 산물, 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30군 이상, 한복 10군 이상 가지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내가 이런 걸 생산하고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했어. 그러면은 이제 과태료를 물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 내가 부업이고 전업도 아니고 막 크게 관심 가지는 거 아닌데 그래도 매년 30통 이상씩은 해요. 아, 근데 나 이거 받기 싫은데 양봉 농가 괜히 귀찮게 등록하기 싫은데 그럼 나 이거 생산하면 불법입니까? 과태료 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여러분 뭐 요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약간 관대한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농업인,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농업인들에게는 항상 관대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는 내가 벌통 30통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만 너무 이제 대대적으로 안 하시면은 나라에서도 딱히 과태료는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30통을 가지고 있는데 꿀을 땄어요. 올해 꿀을 따가지고 뭐 내가 교회를 다녀서 혹은 뭐 절을 다니고 성당을 다녀서 우리 성당에 있는 이 나랑 30년 지기 성도님들 건강 내가 챙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에 소분해가지고 가서 선물로 주거나 혹은 성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량을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 직접 소매를 하거나 이 정도로는 이제 크게 구태여 잡아내서 과태료를 매기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뭐 시군 공무원들이 너무 한가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 가지고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당에서 판매하는 거 제가 봤어요. 현행범이에요. 잡아갑니다. 이런 것까지는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를 등록하지 않고 도매로 넘긴다거나 혹은 소매를 하더라도 온라인몰 이런 데에서 상표를 붙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활발하게 판매하는 사람은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옆집 우리 친구 철수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한테까지 한 병에 뭐 6만 원씩 받고 요렇게 파는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밑에는 뭐 변경이나 승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요 1번 이제 등록하지 않고 물건을 도소매
낮게 하는 분은 이제 처벌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양봉농가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도소매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양봉산업법이라는 게 제정한 것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어딨죠? 자, 여기 양봉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다 이제 지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원해주겠단 말이어가지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분야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돼서 이제 교육 훈련을 실시해줘야 되고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줘야 되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양봉인들을 위한 뭐랄까 하나의 국가 차원의 교육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게 또 지원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여러분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업기술원 이런 데 요청해서 양봉에 관련된 강의도 열어주세요. 양봉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군에 꼭 이제 강의를 요청하시고요. 이제 구렁이 담 넘듯이 귀신같이 와보시면은 출강문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시적절하게 요런 법안을 만들어 주셔서 전문 인력이 되고 싶고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양봉교육중앙회 전화번호에 이제 요청하셔서 출강 가능합니까? 라고 딱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셔서 여기가 출강해 준대요. 라고 공무원들한테 일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일러주세요. 여기 양봉교육중앙회가 이제 시군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출강해주겠대요. 라고 공무원한테 일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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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쩐 나왔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지원 사업 하나 얘기하려고 우리가 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뭐죠? 농업 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된다.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선 양봉 농가로 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으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전문 지식을 배우셔야 된다. 출강을 많이 일러주셔야 된다라고 이 세 가지를 거쳐서 이제 그럼 어떤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냐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시군마다 좀 대동소이 혹은 대동대이한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군마다 예산이 다르고, 또 공무원, 즉, 일하는 사람 자체가 다르고, 또 그 지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 사업의 규모, 지원 사업을 해주는 방향 혹은 그 아이템,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 전라도도 다르고 전라남북도도 다르고 경상도도 경상남북도 다르고 강원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일단 규모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양봉 쪽은 경상도가 가장 좀 사업 규모 같은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전라도입니다. 둘이 거의 호각을 다퉈요. 호각을 다투는데 아무래도 경상도가 이제 칠곡 때문에 아카시아 이미지 요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가 규모가 그래도 1등으로 다들 보시고 있고 전라도가 2등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강원도도 산이 많아서 벌 기르기가 좋아서, 또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벌 기르기가 좋아서 강원도가 의외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은 충청도, 그 다음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항상 아시죠? 꿀벌 아파트 대신에 사람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항상 돈을 전국에서 가장 조금 주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저는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가장 활발하게 짓고 있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항상 적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게 가는지도 말씀드릴 거고 또 어떤 시군 좀 특별한 게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요거 비슷하게 가는 거 요런 거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이제 양봉 사양관리 기초교육 교육생 모집했는데 각 시군마다 이제 양봉 수업을
한 1년 단위 혹은 뭐 한 3개월 단위로 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실습도 시켜주고 기초 지식을 교육해주는 요런 지원 사업이 있다. 이런 거는 대부분 전액 무료예요. 전액 무료고 그 시군 사업비로 이 활동 내용 자체를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돈 하나 안 들이고 항상 교육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해주는 거 지원 사업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양구 보시면은 이제 요거 기사로 가져온 건데 종봉구매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구매 사업이죠. 구매 사업인데 뭘 사냐? 종봉을 사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제 뭐 제주도도 종봉 지원 사업 했고, 여기, 양구도 했고, 저번에 어디였죠? 음성이었나? 어디도 이제 종봉 지원 사업 한다고 저희한테 사가고 그러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남거나 혹은 그 시군은, 좀 종봉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몇 번 해본 시군이면은 벌을 사는 돈도 지원을 해줍니다. 벌 사는 돈 지원해줘. 여러분, 이거 거의 그런 거예요. 내가 돼지 기르는데 돼지 사는 돈을 지원해준다. 아니면은 뭐 내가 이 고구마를 기르는데 모종 사는 돈을 지원해준다.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내가 왜? 이 들어가는 돈 자체를 아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종은 지원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봉은 이 모종에 해당하는 종봉을 이제 구매하는 지원 사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뭐 교육은 항상 전액 무료지만 구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료는 아니에요. 항상 시군과 실제 농업인이 1대1로 돈을 냅니다. 50대 50, 자부담 50, 시군 50 부담으로 항상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돈을 냅니다. 돈이 좀 많은 지역은 요 비율을 낮춰줘요. 시군에서 내는 돈을 한 이제 88로 하고, 8로 하고, 그 실제 농업인이 내는 돈을 2, 요렇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돈이 많은 지역 혹은 양봉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렇게 해주고, 양봉하는 인구가 없는 지역은 1대1로 해주는 곳도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설탕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설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양주는 남양주 축협에서 설탕 지원 사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에서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양봉 하면은 설탕, 이 양봉에 사료하면은 무조건 설탕입니다. 설탕. 이 설탕 지원 사업을 해주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군 잘 골라서 가시면은 도움 받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여기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뭐 물품 지원 사업해서 양봉농가 설탕 지원 사업 했는데 대단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시군에서 뭔가 좀 우리는 항상 요런 쪽으로 했었죠. 지원 사업 요런 쪽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뭐 설탕을 주든지 교육을 해주든지 아니면 벌을 사주든지 이런 식의 좀 지역마다 어느 정도 우리 요렇게 했었으니까 올해도 해볼까요? 라는 사업이 있는 반면 항상 매년 어느 시군이든 안 가리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화분이나 화분떡 지원 사업이에요. 화분 원료, 화분 가루를 이제 반값에 주거나 혹은 화분 떡을 보조해가지고 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국적으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두 번째, 소초광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소초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 지으려면 아무래도 원자재로 많이 들어가니까 요것도 전국적으로 안 하는 데가 없고, 마지막 약품 지원, 요건 그냥 나라에서 하고 있죠, 나라에서. 요건 지자체에서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약품 지원은 매년 나라에서 해주는데 우리 다들 아시죠? 맹점이 있습니다. 맨날 왕스 받아서 왕스만 이제 집에 잔뜩 쌓여 있고 뭐 좀 바뀌니까 이제 그 저기 동그란 거 개미산 넣어서 하는 그 이름 뭐였죠? 마이트K 지원 나오고 그랬는데 약품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항상 비슷한 약품만 나온다는 단점도 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뜰하게 쓰면 되니까 주시면 받아야죠. 주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불평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양주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나라에서 약품 지원해 줬는데 제가 불평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요거 아유 왕스라도 주시는 게 어디인가 싶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약품 지원은 좀 그 종류가 약간 매년 동일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양봉 농가로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인정받아서 내가 지역 양봉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 해 지원 사업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기계 같은 거 구매하는 사업도 있었고, 종봉 생산 지원 사업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해나 혹은 지역의 그 예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 기본으로 아시고 정보를 많이 많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했던 주제, 여러분들 양봉, 임야 양봉, 더 이상 우리는 논밭에서 머물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야, 왜냐? 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 됐고, 더욱 자유롭게 양봉업을 하셔서 양봉 농가 등록도 받으시고, 규모도 키워서 양봉 농가 등록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원 사업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